안녕하세요. 슈퍼마린 이상길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선 후보와 관련이 있는 수상한 법무법인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법인은 윤석열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에 법률 대리를 맡았었고 각종 수임하는 사건마다 굉장히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법무법인 동인입니다. 지금부터 법무법인 동인이 어떤 사건들을 해결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사건들을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이 보이시나요? 이 사건에 대해 설명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서 법률적 지식이 있는 저를 후원해주는 동생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성열 대표님과 개인적인 친분을 유지하고 있고 소액이지만 작은 후원을 하면서 대표님께서 이제 법률적 자문을 구할 때마다 조금씩 도움을 드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간략하게 이 사건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법무법인 동인은 굉장히 실력이 있는 법인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사건들을 수임하거나 사회 이슈가 되는 사건들을 수임하는 걸로 봤을 때 굉장히 실력이 있는 곳이 아니라면 굉장히 든든한 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사건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 처분이었습니다. 당시 윤 총장의 법률 대리를 맡았던 곳이 바로 법무법인 동인입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손을 들어주기는 했습니다. 즉, 윤 총장의 징계에는 하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사회 이슈가 되었던 사건을 동인에서 수임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건은 선라이즈 F&T의 적대적 M&A 사건입니다. 적대적 M&A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것을 말하는데 경영권 싸움, 즉 지분 싸움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법무법인 동인은 선라이즈의 법률 대리인으로 수임되어 본 사건을 맡게 되었고 재판에서 승소하여 선라이즈에게 굉장히 큰 이익을 안겨줍니다. 세 번째 사건과 네 번째 사건은 같은 사건입니다. 한 사건에 대해서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별개로 진행한 사건입니다. P2P 펀딩이라고 일반인들을 상대로 소액의 투자금을 모금해서 우량 기업에 투자하고 높은 이윤을 다시 투자자들한테 돌려주는 그러한 형식인 곳입니다. 하지만 펀딩하이라는 이곳은 투자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이곳에서 익숙한 이름인 선라이즈가 또 등장을 합니다. 결국 선라이즈는 펀딩하이 회사와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에 휘말리게 되는데 본 사건 역시 법무법인 동인은 선라이즈의 편에 서서 법률 대리를 맡았고 형사사건과 민사사건 모두에서 승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선라이즈 윤석열 모든 이런 이슈가 되거나 큰 사건들을 맡았던 곳이 법무법인 동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 사건을 크라우드 펀드 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검색을 해보면 P2P 사기 관련 사건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피해자들은 약간의 이자와 연말정산을 받으려고 투자를 했는데 피해자들은 피해액을 돌려받을 길도 없고 엄청난 이런 피해를 받은 사건을 왜 검찰과 경찰에서 제대로 조사를 안 하는지 참 의문입니다. 그리고 선라이즈 F&T와 윤석열 처형 일가가 연루되었다는 이야기는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의문을 갖고 있는 점은 이런 것입니다. 2013년부터 윤석열 장모인 최은순이 윤석열 초고무부 장진호를 통해서 저에게 선라이즈 F&T 비리 범죄를 팩스를 받고 전화 통화를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윤석열 장모인 최은순이 박영수 특검 때 선라이즈 F&T 비리에 대해서 팩스를 받고 전화 설명을 들었고 윤석열에게 전달한다 해서 또 직원한테 제가 팩스를 엮고 통화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 증거가 지금 제가 받고 있는 재판에 공동피의원이 법원에 제출하기가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또한 선라이즈 FNT와 도이치모터스, BMW가 불법 재임대 받은 것을 간세청 감찰과장에게 제가 신고해서 그것을 이제 처리했다는 내용이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진보 유튜브들하고 같이 제가 다음 주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선라이즈 FNT와 윤석열 초고모부 윤류관계는 윤석열 초고모부가 자신과 같이 사업하다가 생강밀수로 5년 넘게 형을 살고 나왔는데 선라이즈 FNT에 냉동냉장 탑차를 사주면서 화물차 기사로 입사를 시켜서 선라이즈 FNT가 밀수 관세 포탈하여 납품하는 온물들을 어디로 나가는지 체크를 하고 있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관세청과 검찰에 신고해서 당시 검찰에서는 납품처부터 파악을 해서 가공품이 아닌 생물을 받았다고 역으로 조사해서 선라이즈는 큰 공경에 빠집니다. 이 녹음 파일도 다음 주부터 진보 유튜버들과 함께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몇 년간 지연되다가 약식 기소, 불기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신고하니까 재판을 받는데 약간의 벌금 처리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지속적으로 신고를 해서 최근에 선라이즈 FNT는 3년 연속 관세청 추징금 법인 개인 부분에서 1위부터 상위권에 수많은 사람들이 법인들이 올랐습니다. 관세청의 수많은 체납 내용과는 달리 법원에서 처벌을 받았는데 아주 약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검찰에 선택적으로 기소를 하고 법원에서는 이 선택적 기소에 맞춰서 아주 약한 처벌을 내렸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 같은 공익신고자들은 없는 죄 만들어서 기소하고 구형 7년, 선고 3년이란 어이없는 재판 결과를 최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공무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선라이즈는 누구 겁니까? 클라우드 펀드 사기 배우는 누구냐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배신하고 지금 하는 짓이 꼭 제 밑에 있던 사장들이 저를 배신하고 횡령과 배임, 절도를 하고 그 죄가 드러날까봐 오히려 농심과 검찰과 공모해서 없는 죄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횡령했는 돈, 배임했는 돈으로 고액의 법무법인을 선임해서 저 구속시키려고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